예, 안녕하세요. 레가토 색스폰 홍상영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그 미국 군악대에서 발행한 이제 색스폰의 지식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색스폰 정보라든가 마우스피스, 뭐 연주법까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작년 연말, 올 초에 지금 그 매장을 좀 옮겼습니다. 저희가 의정부 장암역 앞에 있다가 수락산역 5번 출구에 있는 곳으로 지금 매장을 옮기면서 여러 가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좀 영상을 새로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 이제 지금 정리가 좀 끝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많은 분들이 마우스피스가 아마 마지막 그때 제가 업로드한 영상에 마우스피스 앙부셔에 관한 내용이 나왔는데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에 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질문들을 주셨어요.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을 하면 마우스피스를 버린다는데 사실이냐? 또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을 하면 뭐 소리가 엄청나게 좋아진다는데 사실이냐?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해외에도 사실은 이게 영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리페이싱 관련된 영상은 이제 홍보 영상들이지 대부분 이제 그런 기술적인 면이 거의 없는데 오히려 국내에서 어떤 몇몇 분이 올리신 영상을 봤는데 사실 좀 황당하기 그지없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하이베플 피스를 갖다 놓고 막 그냥 이런 파일이죠. 우리가 야셀이라고 흔히 하는데 이런 줄로 막 갈아갖고 뭐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로우 베플로 만들어 놓고 자 소리가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고 도대체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문가한테 맡길 마우스 리페이싱과 그 개인이 연주자나 이 동원이 수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리페이싱 이 부분을 좀 나눠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몇 편으로 나눠서 이제 업로드하는 영상은 개인들이 쉽게 큰 실수 안 하고 조금의 이제 좀 주의력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마우스피스의 성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가 이제 준비물이라든가 이제 기본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고 실질적으로 마우스피스를 리페이싱 하는 거는 해외 영상을 이제 좀 틀면서 그 영상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작권이 있는 영상이라 제가 모든 전편을 올리질 못하고 이제 그 나오는 소리도 없애고 일부만 좀 편집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뭐 충분히 제가 나머지 부분들은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부연 설명을 통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도대체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이 뭐냐라는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피스의 페이싱이라는 건 여기 좀 마우스피스가 있는데 실제로 이 부분 앞에 이제 이 평평한 부분에서부터 요렇게 R이 이제 구부러져 갖고 리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부분 우리가 이제 이건 나중에 따로 다 설명이 됩니다. 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요렇게 구분 부분을 알진 부분을 이제 페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페이싱 길이라고 하고요. 이 페이싱을 맞춰준다고 해서 사실은 말 그대로 리페이싱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이 부분을 맞춰주는 작업이고 여기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시작이고 오늘 일부에서 설명드릴 내용입니다. 요 테이블의 평면을 맞춰줘서 여기서 리드의 리킹이 없이 리드가 아주 단단히 이제 붙들려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작업부터 요 페이싱을 가공하는 부분까지는 그리고 또 요 팀 레일까지 요 부분까지는 좀 약간의 지식과 약간 좀 큰 비용이 안 드는 준비물이면 충분히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리페이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나 뭐 국내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글쎄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해외 뭐 티어원이가 됐든 뭐 스티브 구슬이 됐든 모조가 됐든 이런 좀 유명한 리페이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사실은 정말 다 대동소이하고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이 페이싱 부분의 리페이싱은 거의 방법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두 그 사람들 하는 거 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눈으로도 봤고 뭐 영상으로도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이 안쪽에 이제 좀 넓게 의미를 가지고 간다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걸 정보라고 알지만 요 베풀입니다. 요 안쪽에 있는 요 부분의 요 가공 상태, 요 베풀을 얹는
그 마우스피스 리페이싱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그 피스를 내가 꼭 다른 부분이 너무 좋은데 음색이 너무 어둡다 이럴 때는 이제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제가 저희들이 오프라인에서 하는 강의 외에는 이거 영상으로는 안 올릴 겁니다. 이 부분은 여기다 배프를 추가를 하거나 여기 배프를 깎아내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또 요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요 앞에 보면 요 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린 부분이요. 여기 이걸 윈도우라고 하는데 이 윈도우의 크기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또 요 앞에 피스 맨 전면에 이게 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비크의 모양에 따라서도 피스의 성능은 다 달라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 베풀이라는 게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마우스피스 리페이싱 한다 그러면 페이싱 가공과 베풀 가공 이거 두 개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하나 빼먹은 게 또 사이드월 이 벽면 이 안쪽에 벽면이 있는데 이 사이드월을 오목하게 가공할 건지 일자로 가공할 건지에 대해서 음색은 뭐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피스는 기본적으로 요 베풀을 보면 피스의 성격의 90%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피스의 요 바닥면이 두툼해서 이게 많이 올라오면은 우리가 하이 베풀이라고 하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희 레가토의 하드러버 피스인데 이렇게 깊게 들어가 뭐 메이어도 그렇고요. 이런 피스들은 이제 로우 베풀이라고 해서 조금 어두운 소리, 하이 베풀은 밝은 소리. 이 성격은 변할 수가 없어요. 사이드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목한 사이드월은 조금 어두운 소리, 앞으로 이제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이드월은 좀 밝은 소리. 또 이 엔드월이라는 요 윈도우 안쪽. 따지고 보면 한 8가지, 9가지 정도의 피스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베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얘기지 이 베풀만이 전체 마우스피스의 리페이싱의 영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 영상의 목적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마우스피스가 리페이싱이 뭐다라는 것과 과연 동호인 수준, 연주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리페이싱이 뭐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테이블의 가공 그리고 이 페이싱의 가공까지는 큰 힘 안 들이고 큰 비용 안 들이고 충분히 동호인 수준에서 할 수 있고 이런 비용도 크게 안 든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자, 지금부터 지금 말씀드린 이 페이싱 가공 이제 좁은 의미의 우리 페이싱이죠.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준비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유리판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좀 커요.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실 때는 한 15cm, 한 25cm 정도 되는 뭐 두께는 뭐 한 8T 정도 되는 이제 열 처리가 된 이 아주 평평한 유리판을 하나 구매하시고요. 아마 오픈마켓에서 뭐 조금 작은 것들이 있는데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샌드페이퍼가 한 2종류 정도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한 400방 정도와 또 한 1000방짜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고 이런 파일들도 굉장히 뭐 저렴해요. 이런 것도 뭐 전용 공구가 아니고 이제 범용으로 쓰는 공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뭐 둥글고 납작하고 뭐 삼각지구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작은 파일들이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 이제 페이싱면 다듬고 다시 이제 넓어진 레일을 가공할 때 좀 사용하는데 이런 파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이 두께 게이지가 필요한데 필러 게이지라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외국의 뮤직매직 같은 이제 전문 사이트에서 팔고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뭐 9개, 10개 요 게이지가 있는데 뭐 100불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불 정도 했던 거 한 10만, 뭐 11만원, 12만원 정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냥 오픈마켓에서 가장 얇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종이장 같습니다. 지금 0.05mm짜리거든요. 그러니까 0.05mm 부터 3mm 이내에 있는 한 10가지 정도의 이런 필러 게이지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요 부분은 지금 요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버니어 칼리퍼 좀 성능이 좋은 버니어 칼리퍼 하나 있고요. 자, 이 버니어 칼리퍼 그리고 이제 이 버니어 칼리퍼가 왜 필요하냐면 지금 이런 거는 좀 특수한 자입니다. 페이싱 자인데 이거는 이제 뮤직매직에서 저희가 구매를 한 겁니다. 근데 페이싱자가 정 없으시면 그런 그냥 일반적인 그냥 유리 이런 유리 하나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왕이면 우리 국내에서도 이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10,000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페이싱 자 하나 구매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온 요 두 가지는 요것도 뮤직매직에서 저희가 구매한 건데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의미가 왜 없는지 설명드리고요.
전문적으로 이제 여러 개 좀 더 정확하게 재고 싶고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뭐 이런 그 페이싱을 전용으로 잴 수 있는 툴입니다. 그 뭐 미국에 이제 피오원이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굳이 일반인들은 사실 구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페이싱 자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페이싱 자에는 5cm까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요 끝선에다가 자를 대시고요. 이제 이거가 이제 티크니스 두께 게이지인데 원래 이제 어떤 취지냐면 이 안으로 이 두께가 이제 두께별로 쭉 이제 두꺼워지면서 여기에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으로 밀어 넣으면 어느 시점에서 멈추면 요게 이제 그 오프닝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누르는 힘이라든가 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이 두께 게이지는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이 성능이 좋은 이런 그 버니어 칼리퍼를 하나 가지고 계시면 이건 뭐 집에서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시니까 요 끝선에 그 유리의 끝선에 마우스피스 팁 오프닝을 맞추고 이렇게 재줍니다. 그럼 재주면 자, 정확하게 읽어주면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요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에 지금 1.74가 나왔어요. 요 1.74가 요 마우스피스의 오프닝이죠. 오프닝이라고 요것도 이제 미리 작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요 작업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내 마우스피스가 기본이 요 마우스피스 팁 오프닝이 얼마였는지 또 요 중요한 거는 페이싱 길이가 얼마였는지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요 체크는 아까 말씀드린 0.05mm짜리 가장 얇은 티크니스 게이지를 가지고 안으로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든데요. 안으로 쭉 넣어보시면 얘가 더 이상 안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 마우스피스도 지금 사실 잘못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지금 하려는 작업이 좀 설명이 되는데 쭉 넣으면은 거의 21mm 선에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요 부분부터는 평면이고 여기부터 R이 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마우스피스의 문제는 뭐냐면 한쪽은 21mm에서 끝나는데 한쪽은 더 내려갔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이게 23mm까지 내려가 있어요. 사실 23mm면 거의 롱페이싱에 가깝거든요. 21mm, 22mm가 이 마우스피스 자체가 사실은 미디엄 페이싱으로 만들어서 22mm 정도가 나와줘야 되는데 자 원래 좋은 마우스피스는 이게 이제 수평이 다 맞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걸로 맞춰가면서 이 두께를 조금씩 올려가면서 재주고 요 평을 맞춰주는 작업이 바로 이 레일의 이제 리페이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통해서 양쪽의 대칭이 정확하게 맞아서 끝까지 팁까지 가게 되면 리드가 진동을 하면서 이제 마우스피스를 이제 순간순간 그 주파수비 맞게 순간순간 이렇게 막아주게 되는데 이게 빠지는 데 없이 압력이 그대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불기 편한 마우스피스가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100%의 영역은 지금 아예 그 요소로서 이제 감안을 안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작업을만 통해서도 마우스피스 성능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 미리 좀 말씀드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이지만 실제로 이제 첫 번째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이 작업도 이 테이블을 평가공하는 건데 이 테이블 평가공이 여기서 안 끝나고 요 페이싱에 영향을 분명히 주게 됩니다. 페이싱이 이런 레일이 넓어지고 또 앞으로 좀 당겨주고 요 작업들을 하는 거 어렵진 않은데 여러 번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메인 피스로 이거를 처음 손을 대시면은 피스를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저렴하면서도 연습을 할 수 있는 피스를 가지고 최소한 저희가 한 5개 정도는 한번 해보시라. 단 이때 너무 싸구려 그 플라스틱 피스를 쓰신다면 작업이 안 돼요. 나중에 확인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게 성능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워낙 성능이 안 좋은 피스. 그러니까 에버나이트 피스로 그러니까 적어도 경화시킨 고무인 에버나이트로 만든 피스를 가지고 뭐 이거는 내가 오래 써서 더 이상 뭐 한번 그냥 연습으로 한번 해보고 진짜 좋아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버리겠다는 각오로 한 몇 개 정도 4개에서 5개 정도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